드디어 완전체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그리고 정규 5집 아리랑. 예상대로 앨범은 전 세계 차트를 그냥 휩쓸었죠.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BTS The Return이 공개되면서 이 성공이 정점을 찍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성공을 기록한 다큐가 누구도 예상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논란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정말 눈부신 성공이었는데 그 뒤에서는 팬덤이랑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던 거죠. 다큐멘터리 하나가 그냥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라 엄청나게 격렬한 토론의 장을 열어버린 겁니다. 온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논쟁의 한가운데 좀 낯선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감다뒤. 네, 이 세 글자.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팬들의 분노는 훨씬 더 날카롭고 또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기 시작했죠. 그 화살이 향한 곳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개의 단어가 대체 어떻게, 왜 나오게 됐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단순히 음악이 좋다, 나쁘다 이런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티스트의 진정성, 또 거대 기획사의 전략, 더 나아가서 K컬처의 정의가 뭐냐 이걸 두고 벌어진 정면 충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다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감성 다큐 뒤통수. 이걸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큐에서는 멤버들이 막 진솔하게 창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모든 결론은 회사가 다 정해놓은 길 따라간 거 아냐? 이런 팬들이 느낀 배신감을 담은 신조어인 거죠. 그렇다면 팬들이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결정적인 장면은 뭐였을까요? 바로 다큐멘터리가 정말 필터 없이 그대로 보여준 회의실 장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 말이죠. 다큐를 보면 이 갈등 구조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멤버들이 있죠. 어떻게든 한국어 가사를 더 넣고 싶고 우리만의 색깔, 그 진정성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회사가 있어요. 데이터를 딱 들이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팝 구조를 따라야 한다. 차트 성적을 위해선 영어 후렴구가 필수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바로 이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에서 모든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멤버 피, 태영의 이 한마디가 논란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쓸 거면 한국어 비중이랑 전통적인 느낌을 더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팬들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아티스트의 이 진심 어린 고민과 비전이 회의가 계속될수록 점점 힘을 잃고 결국에는 그냥 묵살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낀 겁니다. 자, 그럼 방시혁이 범인이다 이런 과격한 말까지 나온 건 왜일까요? 이것도 단순히 화가 나서 뱉은 말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격한 표현 뒤에는 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공통된 불안감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 불안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사랑했던 BTS만의 그 한국적인 정체성이 글로벌 성공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점점 옅어지는 건 아닐까? 멤버들의 저런 예술적인 고집이 결국 회사 논리 앞에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러다 그냥 또 하나의 평범한 팝그룹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마음 아픈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멤버들 입에서 직접 나옵니다. 팬들이 뭘 불안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방탄 같네 라는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솔직한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게 단순히 회사랑 팬의 싸움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왜 이 모든 논란이 하필이면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앨범에서 터져 나왔을까요? 그 답은요,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갖는 그 엄청난 문화적 무게, 그리고 국뽕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묘한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리랑은 우리에게 그냥 노래 한 곡이 아니잖아요. 1896년에 미국에서 처음 녹음된 이후로 일제강점기에는 저항의 상징이었고 또 나라 밖에서는 이산의 아픔을 달래주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무거운 역사를 짊어진 이름을 BTS가 21세기 글로벌 팝의 한복판으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해외에서는
와, 전통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다니 하면서 극찬이 쏟아지는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거 너무 국뽕 아니냐는 전혀 다른 논란이 터져 나온 거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앨범 하나를 두고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국뽕이라는 단어가 가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묘해요.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 벅차다 하는 국가적 자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오글거린다 하는 과하고 촌스러운 애국주의를 비꼬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듣고 누구는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나는데 다른 누구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쟁을 되돌아보면요. 결국 이건 세계 정상의 우뚝 선 K컬처가 짊어져야만 하는 그 왕관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K컬처가 서 있는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주소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치열한 내부의 토론이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온갖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수억 명의 눈이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함께 분석하고 또 같이 토론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왕관의 진짜 무게인 것 같아요. BTS를 향한 이 수많은 서로 부딪히는 요구들 말입니다. 한국적인 정체성은 꼭 지켜야 해. 근데 글로벌 차트 1위도 계속해야 해. 늘 실험적인 아티스트로 남아줘. 하지만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둬야 해. 너희의 뿌리를 잃지 마.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해야 해. 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대들을 전 세계가 그들에게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논쟁을 꼭 부정적으로만 실패의 기록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시끄럽게 토론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문화가 이 엄청난 세계적인 성공을 어떻게 감당하고 소화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다시 말해, 우리 문화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역동적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BTS의 아리랑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 치열한 진통, 과연 이것은 실패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세계 정상에 섰기에 비로소 겪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장통의 증거일까요? 그 판단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본 바로 우리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